네,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문화 트렌드를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연락 강의를 맡은 당국대학교 이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화 트렌드를 이용한 경영 전략 가운데 함께 할 내용은 이제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경영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테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 경영이라는 것은 그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한국의 인구 구조가 변화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의 65세 인구의 비율이 40.5%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일본을 좀 추월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통계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주요 소비층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일반적인 상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가 워낙 골프 하면은 타이거 우즈 하면 골프, 이런 정도의 확실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본인의 이름을 이니셜로 TW라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내놔서 상당히 골프 산업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랜드라는 그 어원은 브랜다라는 어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돌의 색이다, 지워지지 않은 낙인 찍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인지를 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지워지지 않고 확실히 강하게 인지되는 것들, 그걸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우즈를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의 TW가 새겨져 있는 로고, 마크에 대한 어떤 상품들을 많이 구매를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이제 브랜드 슬로건을 갖고 있죠. 나이키 하면 뭡니까? Just Do It. 뭐 또 휴렌 패커드, 애플, Things Different. 뭐 이렇게 그 제품이나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한 단어 또는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고객에게 딱 전달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반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드는 12가지의 원칙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쓰면 살고 안 쓰면 죽는다. 지금 앞서 제가 이제 탑을 하나, 첨성대 탑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전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주축도를 잘 나와야 되겠죠. 밑에 단계부터 그리고 중앙, 상단부까지 하나하나 탑을 쌓듯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이다. 브랜드 전략,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바로 이렇게 밑에 하단부터 그다음에 중간, 상단부까지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 드리는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과 세 번째 원칙은 탑의 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탄탄히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럼 그런 하부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 쓰면 살고 안 쓰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업을 운영할 때 우리는 어떤 기업의 철학이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당면 목표지만, 내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그걸 또 소비자에게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고, 이게 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단순히 난 돈 벌기 위해서 내 상품을 팔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그냥 쓰겠습니까? 기업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구성원들, 그리고 또 내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가치를 일원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업 철학에는 뭐가 들어가냐? 경영 정신, 조직 문화, 브랜드 토대라는 부분이 이제 기업 철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반드시 명문화시켜야 된다.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딱 만들고 누구나 공유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션과 비전이에요. 비전서, 사명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BI로 명문화하고, 또 다른 데 유사 기업보다 좀 차별화된 그 개성을 집어넣는, 뭐 칼라가 됐든 아니면 다른 개성이 됐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70억 달러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동용품의 하이테크화를 선도한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나이키는 정말 우리는 그냥 뭐 스포츠 용품 하면은 운동하는데 그냥 편리한 도구 정도, 용품 정도 생각하지만 하이테크, 스포츠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그러한 그 연구 개발된 내용들을 이 나이키라는 상품 하나에 집약적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매년 수백 원의 연구 개발비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을 하죠. 그래서 기업의 정체성 뭐냐? 승리에 대한 열정입니다. 스포츠 지존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 여러분들 이 로고가 딱 봤는데 이 나이키라는 이 로고, 이게 바로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 니케를 상징한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이 로고와 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일원화되고 또 그것들이 이 나이키를 착용하고 이 스포츠 현장에 뛰어든 선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이키는 브랜드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Just do it, 진정한 운동의 성과, 이것들이 곧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츠 칼튼 호텔입니다. 리츠 칼튼 호텔은 뭐 여러분들 뭐 힐튼 호텔이라든가 하얏트 호텔이라든가 많은 호텔 체인들을 알고 계실 건데 리츠 칼튼은요 호텔 분야에서는 최고 프리미엄 호텔입니다. 이 리츠 칼튼은 호텔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고급 호텔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츠 칼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티시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전국에 한 40개 정도 체인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 딱 그 호텔에 들어가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참된 서비스와 편안함을 주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최고의 미션이다. 내가 이 공간에서 일해야 되는 미션을 이렇게 딱 명문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사숙녀들에게 봉사하는 신사숙녀들이다. 이 서비스라는 것은 뭐 어원의 뜻을 따져보면 남의 종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나 호텔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이런 최고 호텔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고객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들의 니즈에 맞게끔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에서도 그 호텔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그거예요. 고객들의 어떤 그 최고의 고객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박탈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나 이제 리츠 칼튼 호텔은 고객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사숙녀들에게 봉사하는 신사숙녀들이다. 자, 우리 기업을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나와 같이 함께 있는 스태프들,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부심, 사명감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사숙녀들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신사숙녀들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개성이야말로 자신을 말하는 강력한 무기다.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서는 개성을 창출해야 되는데 개성 창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개성을 만드는 5가지의 모델이 있다. 성실하거나 강인하거나 세련되거나 역량이 있거나 흥미가 있거나 이 5가지를 잘 조합시키면은 브랜드 개성이 창출한다. 뭐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사례로 바로 들어가 보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 할리 데이비슨을 탁 타고 있으면요. 서부 개척 시대의 복장과 안장벽, 남성미 넘치는 파워를 느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내는 그 엔진 소리가요. V-트윈 엔진이라는 이 차별에 대한 사운드에 대한 특허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타고 거기 앉아서 질주를 하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는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안 타봐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리 데이비슨은 가치, 할리 데이비슨의 핵심 가치는 자유, 독립, 파워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할리 데이비슨은 이 교통수단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오토바이입니다. 왜냐하면 할리 데이비슨은요 시속 80km 이상을 낼 수 없도록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계속 질주하는 그런 용 오토바이가 아니거든요.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통수단으로서 이 핸들도 높아요. 이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하늘을 나는 그 느낌을 가지라고 이 핸들도 높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안 갖고 있는 정말 차별화된 디자인 또 어떤 핵심 가치 브랜드 개성을 바로 할리 데이비슨은 갖고 있고 또 이 독소리 마크 예. 이거 할리 데이비슨 그 동호회 분들은요 굉장한 자기들만의 프라이드예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몸에 새기기도 하고 또 동호회 분들이 이 오토바이를 배에 싣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들만의 특별함, 차별화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만족을 갖고 있죠. 세 번째, 컬러는 돈 안 주는 우리 회사 세일즈맨이다. 여러분 컬러 마케팅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샤넬 블랙입니다. 코카콜라 레드예요. 스타벅스 그린. 이렇게 차별화된 나만의 컬러를 가져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차 중에 예전에는 쌍벽이 어느 차였어요? 현대하고 기아였어요. 지금은 한 몸인데 현대는 무슨 색입니까? 파랑이에요. 기아는 빨강. 이렇게 대비된 색입니다. 코카콜라가 빨강을 하니까 코카콜라와 상대 기업이 어디입니까? 펩시입니다. 펩시는 뭐예요? 파랑입니다. 이렇게 컬러를 통해 가지고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이게 바로 세 번째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에 하단부를 쌓았으면 이제 중단부를 쌓아야 돼요. 중단부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번째는요. 기능적 차별화를 해라. 기능이 차별화. 이게 차별화 전략 중에 엠베테라는 신발 회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신발을 우리가 살 때 바닥 볼이 쏙 이렇게 들어갔죠. 발 모양으로. 그러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스위스 인체공학자인 카일 밀러가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맨발로 다니는데 또 건강해요? 그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래서 마사이 워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맨발을 다니는데 발을 딛는 이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발바닥을 뒷부터 이렇게 해서 앞꿈치까지 쉽게 말하면 모든 무게중심을 발바닥의 전체 면에 전달하는 그러한 워킹법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현대인들이 저 마사이족이 걷는 형태로 이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걸으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또 그런 이 사람들이야 마사이족이야 태어날 때부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걸음걸이가 습관화됐지만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마사이족이 걷는 워킹법을 현대인들도 걸을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에요. 이게 엠베테가. 그러니까 이것만 딱 신으면 체중이 발바닥의 모든 면으로 분산되는. 그래서 이 엠베테 성공 이후에 기능성 신발, 지금도 여러분들 기능성 신발 신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 서 있는 사람들,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 척추가 약간 이렇게 좀 척추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왜냐면 이 걷는 데에서 이 척추가 우리 몸을 딱 지지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이 체중이 정확히 양발에 전달이 안 되고 한쪽으로 기울면 나도 모르게 척추가 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세 교정이라든가 척추 교정이라든가 이런데 병원 가보신 분들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해요? 신발부터 바꾸라고 하잖아요. 신발부터 바꾸라고 그러는데 바로 기능이라는 이 하나의 기능. 이 칼 밀러라는 인체공학자가 마사이족의 워킹법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신발에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 이게 바로 이제 또 하나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징행은 마음 깊은 곳에 브랜드를 지금 알마니라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여러분 리처드 기어라는 이 그 배우를 보고 계십니다. 리처드 기어는 섹스 심벌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그러면서 영화 한 편에 출연하는데 그 아메리칸 지골로라는 영화를 출연합니다. 근데 아메리칸 지골로가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십니까? 정장을 이 영화 이후에는 정장하면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말 그대로 굉장히 신사의 그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 정장. 근데 이 영화에서 아메리칸 지골로라는 영화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리차드 기어가 가슴이 골이 다 드러날 정도로 프로에 치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 틀에 박힌 정장의 모습들 뭔가 깨고 싶은데 이 알만이라는 기업이 이 영화의 모든 의상을 100%다 협찬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지골로라는 영화는 한마디로 리차드 기어가 아르마니 모델로 공연한 2시간짜리 패션쇼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요. 영화가 끝난 뒤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지금은 좀 우리가 뭐 정장을 세미 정장이다 좀 편한 형태 입지만 이 영화 한 편이 그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정장의 이미지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브랜드는 바로 아르마니. 우리가 정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선도한다. 결국은 상징, 반학적 상징. 이때는 청바지 정도는 입어야 뭐 조금 근데 그 전에 지금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요절을 했잖아요. 그 청바지에 항상 반항적 이미지, 그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근데 리차드 기어는 그 글을 잇는 섹스 심볼 배우로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류를 가지고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든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MW입니다. BMW는 벤츠랑 쌍벽을 이룹니다. 벤츠는 뭔가 중후하고 좀 더 이렇게 고전틱하고 뭐 그런 느낌이라면 이 BMW는 굉장히 세련되고 젊음의 어떤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래서 이 BMW는 아시다시피 007이라는 영화 20여 편 이상 만들어진 영화에 제임스 본드 카로 모든 차를 다 협찬을 합니다. 이 제임스 본드의 이미지와 이 BMW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가지고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징, 내 BMW 타고 싶어. 그럼 나는 제임스 본드야. 나 아르마니. 난 리처드 기어야. 이런 어떤 상징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브랜드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즘 또 일본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웬 일본 기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유니클로. 이 유니클로는요,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이 유니클로를 창시한 그 회장이 야나이 다다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공격적인 성장론자인지 몰라요. 이 사람 보세요. 사명서에 뭐라고 쓰이냐면 성장하지 못하면 죽는 것은 당연하다. 헤엄치지 못하는 녀석은 가라앉으면 된다. 엄청난 메시지죠. 강하다고 평가받는 기업도 순간 방심하면 단기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착실히 매일매일을 점검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기업 전속이야. 얼굴 보세요. 얼마나 깐깐해 보입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좀 다른 형태의 경영,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면 갑질 아닙니까? 갑질일 수 있죠. 그러나 보십시오. 일본 내 760개 매장, 그리고 지금 6개국, 이때 2001년 6개국, 지금 21년은요, 전국에 60개국의 해외 점포가 소유하고 있어요. 일본 갑부 랭킹 1위입니다. 야, 티셔츠 하나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단 말이야?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유니클로는 자기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딱 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6번째,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험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든다. 두바이에 가면은 버즈 알아라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사진 속에 호텔 지금 전경이 보이죠? 저 호텔의 디자인은 뭘 땄냐면은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예전에 그 아메리카 반도, 아메리카가 아니죠, 아라비안 반도, 아라비안 반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절에 이 세계를 항해했던 그 돛담배 형상을 그 호텔의 디자인으로 착용했고요. 이 버즈 알아라 호텔은 관광 상품으로도 팔리는데 그 호텔만 관람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되고요. 로비에 들어가면은 양탄자로 그 정말 천일야화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벽면은 금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진 속에 밑에 하단에 보면은 저기 이제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그 바닷속에 있고, 레스토랑은 바닷속에 있는데 지금 유리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수족관처럼, 해양 수족관처럼 뭐 이런 특별한 공간들. 그래서 버즈 알라 호텔은 자기들 스스로 7성급 호텔이다. 원래 이
7성급이라는 건 없습니다. 호텔 등급 평가를 하다 보면 5등급까지만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우리는 니들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야. 에? 우리 흉내 내지도 못해. 이런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너희들은 여기 와야 맛볼 수 있어.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금장식 그리고 양탄자 모양들 샹그릴라 하나도 굉장한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상식당 위에 물고기들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상단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상단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단부로 올라가려면 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전략들이 있어요. 사명서도 쓰고 또 차별화된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들을 고객에게 전달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모션 버튼, 감정의 버튼을 딱 누를 수 있는 원칙. 이게 789의 원칙이에요. 감성 버튼을 통한 관계 만족. 이거는 뭐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요즘 여자 배구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무엇보다 뭐 한일전도 그렇지만 8강전의 터키와의 경기도 그렇고 스포츠는 감동을 주잖아요. 왜 감동을 줍니까? 뻔한 경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가 모르고 또 거기에는 인간 승리라는 하나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그래서 감성 버튼을 터치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미에는 뭐가 있어요? 환상, 꿈, 모험 이런 것들이에요. 판타지죠. 판타지. 그 다음에 향수, 추억, 그리움, 정, 그 다음 사랑. 여기는 의리도 들어요. 친밀감, 의리, 열정, 책임감. 결국은 여기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펀경이라는 얘기도 예전에 나왔었고 또 감성 요즘 뭐 술집도 감성주점 특히나 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형태의 컨텐츠들이 뭐 기업에 녹아져 있기도 하고 요즘 뭐 제품 포장도 그러니까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그 우리 경영자들께서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면 컨텐츠라고 그래. 컨텐츠. 요즘은 이제 컨텐츠 시대잖아요. 앞서 하단부에 얘기했던 1, 2, 3번의 원칙, 그 다음에 4, 5, 6, 7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넘어가는 7, 8, 9의 원칙 이렇게 가는데 요 부분은 상단부에 속하는 요 부분은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컨텐츠라는 거는 제가 문화 트렌드 이야기를 처음에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 문화 트렌드는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거 내가 제품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잘 팔리면 되지. 뭐 문화 트렌드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문화의 어떤 컨텐츠까지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걸 접목을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 자체가 소셜미디어가 발달이 됐고 또 지금 제일 많은 소비층이 MZ세대예요. MZ세대는 20, 30대를 일컬는 말이긴 하지만 이 MZ세대가 가장 그 소비력이 큰 층으로 지금 항상 분석이 돼요.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고령층에도 물론 그 주된 소비 타겟이 있긴 하지만 이 MZ세대는 이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큰 세대이기 때문에 이 MZ세대를 공략하고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고객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화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어렵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뭐 예전처럼 뭐 중년들 50대, 뭐 60대. 근데 50대, 60대도 이제는 문화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TV 보시면 요즘 핫한 가요 장르가 뭡니까? 트로트죠? 트롯. 옛날 분들은 뭐 트로트 뭐 이렇게도 했는데 트롯.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TV 프로에서 이야기하는 트롯은요 그냥 전통 트롯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 트롯은 뽕짝이 아닙니다. 지금의 트롯은 국악 트롯, 발라드 트롯, 무슨 락 트롯 모든 장르를 다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게 다 트롯이에요. 판소리 했던 분도 트롯, 클래식 했던 분도 트롯,
결국은 지금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내 비즈니스 영역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또 내 브랜드 가치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사례를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향수는 감성을 움직인다. 다 알고 계십니다. 향수는 감성을 움직인다.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는 그때가 좋았어.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면 좋을 건 없어요. 더 어렵죠. 힘들죠. 왜냐하면 시대가 항상 좋은 시대로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겪고 있는 이 시점에도 사람들은 그때 벅적벅적 모여가지고 막 함께 이렇게 했던 휴가의 추억들 막 떠올려요. 이거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향수라는 것은 좋은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수는 감성을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그냥 제가 하드락 카페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를 치면은 새마을 식당 같은 겁니다. 감성 주점 같은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인디언인 세미놀 부족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중저가의 미국 음식을 팔고 로컬 컨셉으로 또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지만 각종 수집품들 벽에 전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좀 향수가 묻어져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주점에 가면 벽면에 걸려 있는 이런 소품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어떤 떠오르고 계급,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하드락이라는 매개, 하드락이라는 거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롯. 제가 단언컨대요. 아마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는 내년쯤에 트롯을 중심으로 한 감성 카페가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롯이라는 것은 6.25 시절에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60, 70대 새마을운동 경제부흥 때도 트롯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 때 트롯을 엮어서 아마 각종 수집품들을 가지고 만든 이러한 어떤 감성 카페 또는 감성 주점 또는 감성 식당이 내년에 분명히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엠베테라는 그 기능성 신발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잖아요. 치고 나가는 우위를 선점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지금의 감성을 움직이는 여러 형태의 상업군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마을 식당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보릿고개 간신히 넘기면서 제일 힘들 때예요. 초가지붕 없앨 때입니다. 근데도 그때 소품들을 그 누릿누릿한 그 새마을 로고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럼 그 새마을 운동 시대에 살았던 60, 70대가 그 카페를 갑니까? 그 주점을 갑니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MZ세대가 간다는 거예요. MZ세대가 20, 30대가 문화를 소비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향수는 감성을 움직입니다. 자, 그럼 지금 트렌드, 향수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시절이 좋았냐고, 무엇이 좋았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거기서 바로 브랜드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감성적 애착을 불러온다. 버진그룹. 야, 이 리처드 브랜슨.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분 지난주에 최초로 우주여행 갔다 온 분이 이분입니다. 우주여행 갔다 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버진그룹. 이 리처드 브랜슨 이 사람 대단해요. 누굽니까? 전기차 만드는 사람. 예? 자기가 1등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1등 갔어요. 예, 우주여행. 근데 이 버진그룹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경영은 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10년 전인가요? 펀경영, 펀경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 들을 때 바로 이 버진그룹이 그 펀경영을 창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얼굴도 되게 웃기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버진그룹은요 전 세계 200여 개 이질적인 사업을 합니다. 안 파는 거 없어요. 음반, 항공, 콜라, 콘돔, 금융, 화장품, 미디어, 철도, 의료 다 팔아요. 다 팝니다. 그리고 이 파는 데는 다 버진이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팔 때 다 펀경영입니다. 재미, 모험, 반항, 우주여행 본인이 처음 간 이유도 바로 본인이 추구하는 경영 스타일을 내가 실제 보여준 거예요. 도전, 모험, 내면적으로는 반항.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쉽게 말하면
내수용 중저가 항공사예요. 내수용. 근데 내수용인데 제일 싸요. 항공료가. 버스표보다 쌉니다. 어떤 구간은. 그거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요. 음료도 제공 안 합니다. 제일 싼 건 뭐였냐? 콜라 제공합니다. 콜라. 탄산음료. 나머지 땅콩, 탄산음료하고 땅콩 한 봉지가 제공하는 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스튜어디스를 다 누굴 뽑냐? 가족들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튜어디스로 취업을 하면 내 아내가 채용 1위입니다. 내 여동생이 취업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만족도가 높아요. 같은 가족이 같은 직장에서 재밌게. 그리고 이 모든 스튜어디스들에게 뭘 가르치냐? 우리를 치면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다 줍니다. 왜? 비행기에 탑승 전부터 승객들하고 이 스튜어디스는 게임을 하고, 그 안전을 위한 뭐 조끼를 이렇게 입어라 우리 하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타면 그거를 안전송을 만들어 가지고 승객들이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하면서 그 안전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공사 따면 다 뭔가 이게 점잖하고 좀 경직돼 있고, 그런데 이런 항공 산업에서조차 이 버진그룹은 무조건 재미예요. 끊임없는 도전. 그래서 버진그룹은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향수, 재미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 말로 하지 않고 이 경영자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하드락 카페도 했지만 그걸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흉내 내면 안 돼요. 흉내 내면. 나는 펀 경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상이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자,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뭐 의리, 앞서 잠깐 나왔지만 우리 초코파이 하면 정이잖아요. 정.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초코파이가 정이지? 우리가 초코파이 먹을 때 정을 나눴나? 옛날에 정을 나눌 때는 뭐 보리감자로 나눠 먹고 근데 초코파이는 뭐 그런 게 없는데도 초코파이 하면 정이 떠올라요. 그죠? 그리고 광고 카피가 항상 그렇게 또 갔어요. 여기 지금 아크롬비하고 피치라는 그 두 회사가 만나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의류 브랜드예요. 92년 캐주얼 브랜드의 이제 리포지셔닝을 하면서, 이 아크롬비 같은 경우는 원래 등산용품을 만들던 회사예요. 등산용품을 만들던 회사인데 빈티지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피치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동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럭셔리 캐주얼 매장을 열게 되는 거예요. 20대를 겨냥해가지고 그냥 캐주얼이 아니라 아주 럭셔리한 그런 캐주얼 매장을 열면서 리포지셔닝을 해요. 야외 바닷가 산속에서 남성들의 육감적인 세미누드 컨셉의 광고 사진이라든가 모델 수준의 남성 판매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열정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이 사진도 보세요.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그 남자 둘하고 여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판매원이에요. 판매원. 여러분들도 그러면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가고 싶은 매장 1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하거나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볼 때 비주얼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영업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역으로 물어요. 그래도 성실히 일을 하거나 뭔가 센스 있는 친구들이 더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보다는요 교수님, 그래도 뭔가 비주얼이 괜찮아야 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뭐 차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상품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 동일시되는 무언가를 같이 줘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단부입니다. 이제 마지막 상단부예요. 상단부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리고 호스피탈리티예요. 호스피탈리티라는 건 뭐냐? 환대입니다. 환대. 환대의 반대말이 뭐예요? 냉대입니다. 냉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보다 상위 개념 두 팔 벌려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게 호스피탈리티예요. 이 호스피탈리티 전략과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 전략이 마지막 10번째, 11번째, 12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스토리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건 없어요. 자, 에비앙 생수입니다. 요 조그만 병 하나가 2,600원씩 했어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생수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에비앙을 뭐 먹진 않아요. 근데 이 에비앙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생수가 들어왔을 때 스토리 마케팅을 했어요. 스토리 마케팅.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에비앙에 보면은 산이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저게 스위스 알프스 산을 지금 형상화한 겁니다. 프랑스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이 지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차 스위스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요양을 해요.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몸이 또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뭐지? 그래. 그 프랑스 에비앙 지역에서 났던 그 물을 내가 참 많이 먹으라고 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 물이 좋았구나. 그래서 프랑스 그 부자가 전화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보내달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에비앙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가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나라에 스토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에비앙이라는 브랜드도 생수에 뭐 맹물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저걸 한 병에 무슨 3,000원 가까이 저걸 돈을 주고 사 먹어 이렇게 했을 거야. 그것을 이건 정말 좋은 물이다라는 거를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스토리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딱 들으니까 에비앙? 프랑스 대부고가 에비앙 지역에서 났던 물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물을 공수해 주시오. 야, 에비앙.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근데 뭐 거기에 뭐 미네랄이 몇 프로 들었는지 뭐 우리 몸에 좋은 게 뭐가 함유됐느니 우리는 이런 마케팅을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스토리를 하나 딱 짜서 그것을 강하게 입에서 입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달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상품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고 계십니까? 기능성을 강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두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우의 정점은 바로 이런 확산시키는 스토리 라인이 중요하다. 성심당, 여러분 성심당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이명진 대표의 성심당이 지금 사랑받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은요, 빵 기부 천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남는 빵 150 시설에 매일 기부합니다. 매일 기부해요. 이 성심당의 이명진 대표, 이 성심당이라는 건 다른 제빵 회사보다 뭐 맛이 엄청 차별했다. 뭐 이거 지금 이 기부천사로 일단은 브랜드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엉뚱한 제품이 나와요. 튀김 소보로. 튀김 소보로. 아니 소보로는 들어봤는데 무슨 튀김 소보로는 뭐야? 근데 튀김 소보로는 이건 뭐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랬더니 이 성심당은 직원들끼리 매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신제품에 대한 경진대회를 해서 포상을 한대요. 자기들끼리 셰프들끼리 제빵사들끼리. 근데 막 급하게 또 하다 보니까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 뭐 또 그 요리대회라는 게 딱 그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소보로 만들다가 옆에 튀김통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튀김 소보로가 나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먹어보니까 이거 괜찮다. 튀기면 뭐든지 맛있는데 왜 우리는 빵을 튀길 생각을 못했지? 튀기는 건 다 맛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왜 빵은 튀길 생각을 못했지? 한번 튀겨보자. 그래서 빵을 튀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튀김 소보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성심당은
기부천사였던 빵기부천사였던 이명진 대표의 선행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튀김소보루라는 단일 제품으로 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또 이야기도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이제 스토리 얘기를 다 하는데 에코맨이 된 조홍래 회장, 뭐 이분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양이라는 우리 향토 기업을 인수해가지고요 맥기스 컴퍼니를 만든 분입니다. 산수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라는 린을 만들어가지고 히트 상품을 칩니다. 그러면서 개족산이라는 산을 명품 산으로 만들어요. 치유의 길 14.5kg를 만든 못난이 개족산을 명품 산으로 팔만큼 시킵니다. 관광공사에서 뽑은 5월에 꼭 가봐야 될 명소로 선정이 됐고요. 한국관광공사 마이스 상품으로 15개국 27개 해외지사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마켓 지방자치단체 이마케팅 페어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이 개족산이라는 이 악산에다가 황토끼를 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조홍래 회장이 원래 그 합천 경상도 합천 사람인데 이 경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해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전자공학과를 해서 대기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없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다방에 그 당시 다방이라고 할 때 다방에 가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릴 때 이 성냥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성냥 쌓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그랬더니 잿더리, 그래서 자기는 다방에 있는 잿더리에다가 100원짜리 코인을 넣으면 돌돌 말려있는 오늘의 운세가 딱 나오는, 이걸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100원짜리로 시작한 사람이야. 100원짜리 오늘의 운세 재밌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그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는, 지금은 오늘의 운세가 뭐 이 스마트폰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이게 첫 번째 오늘의 운세 그 게임기였어요. 그것도 다방에서 그거를 놔달라고 하면 잘 안 놔주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잿더리 형태로 만들고, 잿더리. 그러면 다방은 뭐예요? 공짜 잿더리가 오고, 또 그러니까 잿더리는 자기들이 청소해서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제품을 어디에 입점시키고 싶은데 그냥 입점시키면 그 다방은 말 그대로 베네핏이 없잖아요. 무상 잿더리를 만들고 그 잿더리를 오늘의 운세 게임기로 만들어서 그럼 100원짜리 저금통처럼 100원짜리 쌓이면 수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잿더리 싹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때는 삐삐였죠. 5425 벨소리 다운, 이게 이 사람이 또 한 거예요. 조홍래 회장. 지금 우리는 뭐 소주회사 사장으로 알고 있지만 애초부터 역발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재미경영, 그리고 황토끼를 또 깔아가지고 사람들 건강하세요. 근데 건강하세요 맨발로 걸으면 너무 건강합니다. 기분도 좋아요. 자연에서 느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건강하라고 해놓고 뭘 팝니까? 소주를 팔아요. 건강하지 않은 상품을 팝니다. 역발상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이라는 게 건강에 좋은 상품이에요? 안 좋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상품을 마케팅하는 방법이 건강을 가지고 마케팅해요. 맨발 길을 깔아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단순히 우리는 린 한 병 먹어, 그럼 그냥 뭐 그러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이러한 치밀한 마케팅적 또 브랜드화 시키는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해외에도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황토길에 관련된, 지금 이 황토길은 대전에 맨발 축제까지 개최되면서 대전의 3대 대표 축제이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의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 관광 자원이 됐고 국책 사업에 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일대를 에코 관광, 그러니까 생태 관광지로 지금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어떤 역발상이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째, 스토리텔러보다는 스토리 헌터가 되라. 스토리텔러는 남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해 주는 게 스토리텔러예요. 스토리 헌터는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발굴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텔러보다는요 스토리 헌터가 돼야 됩니다. 경영자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에펠탑 있잖아요. 에펠탑. 저거 파리 엑스포 때 저거 만든다고 했을 때 파리 예술가 시민들이 결사반대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파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평 라비 축제, 저 미친 시시라고 했습니다. 농사 짓는 하천의 땅을 왜 저 유채꽃을 심냐. 근데 지금 한평 라비 축제는 한평의 대표적인 컨텐츠가 됐고요. 두바이, 아니 무슨 사막 한가운데 스키장이야? 두바이 스키장.
이런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도시 리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머릿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제1원칙이 뭐예요? 쓰면 살고 안 쓰면 죽는다. 지금 머릿속에 뭔가 딱 이 강의를 들으시면 생각나셨다. 바로 쓰세요. 명문화 하세요. 명문화 하시는 게 1차입니다. 첫 번째. 지금 혹시라도 내가 어떤 스토리 라인이 생각난다. 바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산천어가 없다? 여러분, 산천어 축제에 산천어가 없다? 어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요? 지금 산천어 축제장인 산천어의 화천천은 산천어가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산천어는 어디서 갖고 옵니까? 다른 지역에서 양식한 산천어를 축제 기간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원도 화천군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니까 거기는 산천어가 많을 거야. 아닙니다. 산천어는 연어과기 때문에요, 회기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있겠죠. 회기하는 그 기간에는 알을 낳으려고. 근데 그때 외에는 산천어 축제는 산천어가 없습니다. 그 얼어주고 그 찬 겨울 그 얼음 밑에 산천어는 다 양식된 산천어를 갖다가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의 역발상이라는 것이죠. 오감을 충족하는 방법, 코카콜라 병 디자인, 스타벅스의 디자인,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스튜어디스의 복장들, 그리고 엘블리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레스토랑. 이 엘블리는요, 식당을 6개월만 영업합니다. 50명 규모예요. 10월부터 3월까지 식당문 닫습니다. 왜? 세계를 여행하면서 요리 재료를 수집해서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새 조리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1년 중에 6개월만 영업을 하고 6개월은 요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모방이 하는 창조, 미슐린 가이드에는 당연히 오르고요. 이 식사 시간은 평균 4시간, 맛의 향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엘블리라는 스페인의 레스토랑은요, 이렇게 만든 레시피, 비법을 다 공개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회공헌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대전의 대표 음식 칼국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의 대표 음식 칼국수라고 하면 동의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잘 동의 못 하시나요? 이 칼국수가 왜 대전에서 유명해졌냐? 이건 사실은 제가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대전의 칼국수가 유명해진 이유를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연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대전은 칼국수의 재료인 밀을 생산하는 주 생산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 음식이 유명하려면 그 원재료가 그 지역에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전은 밀밭이 많았던 데가 아닙니다. 근데 대전은 뭐가 있어요? 철도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요. 그 원조 물자가 바로 밀가루였어요. 그럼 부산에 하역을 해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려면 기차가 대전역에서 항상 쉬었어요. 그 대전역에서 쉴 때 냉각수도 채우고, 그때 밀가루가 대전역 주변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70년대는 간척 사업을 했어요. 서해안에 대규모. 우리가 이제 농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척 사업을 하는 그 임금으로 뭘 줬냐면 밀가루를 줬어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대전역에 와가지고 밀가루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생필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에는 제분회사가 많았어요. 대전역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확 풀린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해먹기 시작해서 대전에는 칼국수가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징이냐면 바닷가에서 오신 분은 해물칼국수, 강원도가 고향인 사람은 부추칼국수, 팥 농사를 짓던 분은 팥칼국수. 그래서 대전은 가장 많은 약 23종의 칼국수가 있다는 게 대전의 칼국수의 특징입니다. 자, IBM의 이런 리뉴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IBM의 디자인이 쭉 바뀌는 걸 지금 단계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라는 것은요, 한번 만들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리뉴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맞게끔 발전, 진화시키는 것이 또한 브랜드입니다. 파리바게트라는 제빵회사 여러분 있죠? 파리바게트는 5년마다 계속 새롭게 계속 바꿉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빵가게는 파리바게트는 독보적인 브랜드, 파리바게트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맞게끔 컬러와 디자인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결국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계속 연구하시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